자, 안녕하십니까. 뉴에드 미자입니다. 오늘 다시 돌아오는 매주 일요일마다 만나는 데니얼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 이야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시장님. 예, 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저 이번 주에도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예, 민시장님께서도 별 없으셨죠? 오늘부터, 네. 오늘부터 썸머 타임이라서 시간을 약간 둘이 혼동을 했어요. 예. 어, 지금 그래서 밖에는 아직 좀 다크하잖아요. 지금 전주 같지 않고. 그러니까, 나도 예, 지금 평상시에는 이 라이트 하나만 켜고 했는데 오늘 두 개를 켰어요. 이게 자연광이 네. 없어서. 우리 집에 해가 잘 음, 드는데. 예. 맞아요. 예. 자, 하여튼, 오늘은,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데니얼 변호사와 함께 11월 5일 날 한국에 나가서 무료 상담을 해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날 장소는 개인 카톡 주시면 되고 11월 5일 날 교대에서 저희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료로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같은 많은 성원 바라고 개인 카톡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 하는 날이죠? 예. 예, 오늘은 그 영주권 중에서도 그 제일 핫한 이슈가 있는 게 그 그린리스트라고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영주권을 구족지가 없군요. 신청하는, 맞죠? 예, 신청하는 예. 방법입니다. 그린리스트에는 뭐 이제 그 티어 1하고 2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 사용해가지고 영수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대략적이나마 그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처음 포인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그린리스트는 이민성에서 부족 직군을 명시해 놓은 리스트고요. 티어 1하고 2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굳이 기술 이민 통해서 영수를 탈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6점을 그렇게 맞추시려고 그렇게 노력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음, 그래서 예, 그린리스트 통하는 게 더 수월할 수가 있어요. 뭐 더 쉽다고는 그 말씀 못 드리는데 왜냐면 그 직업군마다 이제 그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채워야 한 조건들. 그게 뭐 그 쉬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해가지고 자신의 그 직업군을 보면서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걸 잘 그 examination 그러니까 심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티어 1 직군에 있을 경우에는요. 스트레이트 레지던스를 통해서 바로 영주권 시작할 수 있고요. 티어 2에 있을 경우에는 워크 투 레지던스를 어, 통해서 2년 경력을 통해서 영주권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티어 1, 그러니까 그린리스트에서도 티어 1에 있으면 그냥 바로 영어 점수, 이것도 영어 점수 필요한 거죠? 그쵸. 영어 점수는 그냥 디폴트. 그거는 그냥 예, 6.5점은 꼭 필요합니다. 네. 예, 뭐, IELTS. 지금 이민에 있어서 6.5점 영어 점수는 뭐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네. 어느 거든 간에. 맞죠. 뭐 진짜 투자 이민이 아닌 이상 그건 왜 5.0이라고 저번에 설명해 그렇죠. 드렸잖아요. 예, 그거 네. 빼놓고. 다른 이민은 다. 그쵸. 뭐 기술 이민 쪽이라면 그렇게 6.5점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파트너십, 가족 그러니까 파트너로 영수권을 따신다거나 그렇지. 이럴 때는 뭐 네, 우리 없지만 얘기하는 건 그래도 예. 파트너십은 이제 끝났어. 파트너십은 우리 나이대가 뭐 결혼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티어 1에 있으면 바로 그냥 잡을 얻자마자 바로 그냥 영어 점수 정점 시작이 가능한 거고 티어 그쵸. 2에 있으면 웍비자를 받아서 2년 경력을 쌓은 후에 갈 수 있는 거다. 예. 그렇죠. 아니면은 그 2년을 경력이 지금까지 있으시거나 그러니까 전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미래에 쌓으실 그렇죠. 예. 유엔 경력이 네. 있으면 또 받자마자 갈 수도 있겠네요. 예. 자, 그렇죠. 또 네. 다음 설명 또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티어 1이나 티어 2에 속한다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영수권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각 음, 직종마다 명시된 추가 조건들을 충족하셔야 돼요. 그 이 추가 조건들은 이제 뭐 뉴질랜드 웹사이트, 이민성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 어떤 직종이 그 티어 1인지 티어 2인지 알 수 있고 거기에 음. 속한 그런 그 조건들을 추가 조건들을 다 볼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 추가 조건들이 그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본인의 그 직종이 이 직종에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추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지 좀 여부가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 이것들은 이제 그렇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것들이 아니라 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즘 이제 네, 변호사님이랑 많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참 이게 그린리스트를 보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내 생각에 결혼을 했거나 싱글이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애가 없거나 네, 싱글일 경우 영어만 좀 잘하면
기회가 좀 많이 있어 보니까 예, 뭔가 좀 음, 할 수 있는 게. 근데 이게 참 영어가 참 문제예요, 문제. 영어는. 그쵸. 그 이제 동양 사람들이나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어가 제일 큰 문제고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예 인도나 그 미국 이런 애들 많이 진행해 봤는데요. 뭐 네. 그쪽은 영어가 걸림돌이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뭐 음,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호주는 뭐 영청 필요 없으니까 그런 나라들은 뭐 그러니까 그 영어 면제가 되는 거고 완전히 인도나 뭐 이런 데는 그렇지. 면제는 안 되는데 하지만 걔는 워낙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IELTS 뭐 7.0 이러면 그러니까 우습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다 보면 이 아시안들이 약간 영어에서 우리 지금 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 지금 뭐 음, 네팔은 조금 되고 이제 베트남 쪽 음. 사람들이나 한국 네, 사람들은 항상 동남아, 예, 영어에서 걸리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한번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또. 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직종이 티어 1에 속하시며 모든 추가 조건들을 충족하셨다면 지금 당장 스트레이트 레지던스를 통해서 영주권을 시청할 수가 있으세요. 스트레이트 레지던스는 이미 작년에 그 오픈하고 시작됐으면 됐고요. 현재도 신청이 가능하세요. 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스트레이트 레지던스로 하나 그 영주권을 받아들인 케이스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예, 이분은 보다폰, 그러니까 원 뉴질랜드로 이름이 바뀌었죠, 최근에. 그래서 멀티미디어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셨고요. 오클랜드 학교에서 IT를 전공하셨고, 이제 받는 연봉은 12만 불. 그리고 일주일에 근무 시간은 40시간씩. 그리고 이제 그 티어 1에 보면은 멀티미디어 스페셜리스트가 있어요, 부족 직군에. 그 외에 또 추가 음, 조건은 시급이 48불 94 이상이어야만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대비해 보면은 일주일에 그 4시간씩 12만 불이면은 시급으로 치면은 57불 69센트가 됐어요. 따라서 음, 이 직종도 그 세티스파했고 또 그 추가 조건도 세티스파했고 그래서 영주권을 개최할 수 있었고 바로 승인이 됐어요. 그 최근까지는 그렇게 그 영주권 케이스들이 많지 않아 음. 가지고요. 이 스트레이트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났어요. 한 2달 걸렸나? 아, 예. 요즘은 신청자가 없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네. 하나만 이제 물어볼게요. 그 일주에 풀타임이라는 게 30시간이야, 40시간이야, 기준이? 네, 그게 애매해요. 예, 풀타임 기준은 30시간이에요. 근데 대부분 한 아, 40시간씩 30시간 봐도 일하시죠. 돼요? 네. 30시간이 미니멈이에요. 30시간, 그러니까. 아, 미니멈으로. 아, 그게 좀 궁금. 근데 네. 저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보다폰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이름 바꿔서 원 뉴질랜드로 바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뉴질랜드의 자국 전화회사가 없어요. 아, 네. 우리가 지금 아는 게 큰 데가 거기 보다폰 스파크. 있고, 네, 뭐 보다폰 있고. 스파크가 이제 원래 이게 텔레콤이든 텔레콤. 음, 그 다음 이제 밑에 아류작들 뭐 스킨이나 뭐 2D 그리는 걔네들 보다폰 라인 쓰거나 이제 스파크 뭐 라인 이제 그 쓰는데, 예, 잔잔바리들. 전자말이지. 근데 얘네들이 보통 1980년대에 다 팔아먹거나 외국들이 들어와서 한 건데, 이제 나라가 어려울 때 팔아먹은 거거든. 근데 음, 그러와서 이민법이 바뀌었잖아요. 1980년대 후반에 동양인들 맞아요. 예. 머니가 들어왔잖아요. 아시안 머니가. 네. 근데 지금 이제 저는 내셔널이 되면은 이제 또다시 이제 바뀌는데 이민법이 좋게 바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그 공약을 보면은 지금 학교들도 바짝 맞아요. 긴장하고 있어요. 좋게 바뀐다고. 근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뭐 변호사님도 받겠지만 바뀐다 하고 들어가면 안 돼.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쵸. 바뀐다 하고 법 보고 하고 준비하면 1년이야. 맞아요. 예, 보통 정리하실 것도 그런 많고, 바뀐 본국에서. 법에 네, 해당되는 사람들은 여기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 예. 맞아요. 맞는 빨리 말씀입니다, 오거나. 진짜. 근데 빨리 오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간만 보지 말고 항상 보면 간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메일 간 보는 이메일 많잖아. 이제 간 보는 이메일. 아우, 너무 많죠. 네, 예. 그러니까 간을 볼 게 아니라 뭔가 저질러야 돼요. 이민이란 그쵸. 건 그러니까 데니얼 변호사님은 부모님을 따라온 세대지만 나는 내가 맞습니다. 혼자 온 세대잖아. 혼자 올 때는
저질러야지 계속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는 쉽지 않습니다. 예, 음. 제가 느끼긴 그래요. 예, 아, 아무튼 저도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다고 예.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네. 자, 예.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네. 2번 워크 투 레지던스에 대한 예제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직은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음, 시작일이 9월 29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이때 네. 시작할 수 있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조건들을 충족하신다면은 신청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티어 1하고 제일 큰 다른 점은 해당 직종에서 일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추가 조건들을 다 충족하신다고 해가지고 바로 영주권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2년 동안의 뉴질랜드 익스페리언스가 붙거든요. 그런 추가 조건이요. 이 말은 즉슨 2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이 직종에서 조건들을 충족하시면서 일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만약에 오늘부터 이제 조건들을 충족하시고 이 직종에서 일하신다면은 오늘부터 2년 뒤에 이제 영주권을 시청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음, 2년 동안의 추가 조건이 붙어요. 티어 1에는 그런 게 없는 반면에요. 네. 어, 그래서 이거는 뭐 아직 시작하기 전이라 가지고 제가 아직 해본 케이스는 없고 뭐 하지만 오늘 그렇죠. 이거 뭐 시작도 안 했는데 해봤다면 뭐 네. 백투더 퓨처죠.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데 네.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점도 좀 변호사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꽃길만 가는 것 같은데 우리 또 변호사님 입장에서 이제 손님들이 다 이게 뭐 좋은 길 아니에요. 뭐 좀 조심해야 될 점이나 유의해야 될 점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민 조건을 떠나가지고 현실적으로 직업이 그린리스트에 있다고 해가지고 조건들을 충족하려면은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뉴질랜드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 가지고 구하는 회사가 적을 수가 있고 아니면 조건들이 비현실적일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렇죠. 네 직업이 이제 한정적인 경우 제가 티어 1 그랜리스 봤는데 거기에 중에서 앰뷸런스 패라메딕 앰뷸런스 구급기사 이런 직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 조건은 파라메딕 카운슬에만 등록이 되면은 영수까지 가능하세요. 바로 이제 뭐 네. 지금부터라도 네. 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왜 앰뷸런스 구급기사가 뉴질랜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잡오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네. 진짜 무슨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뭐 진짜 민시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리 진짜 이미 앰뷸런스 파라메디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뭐 나중에 가가지고 그렇죠. 뭐 병원에서 저 앰뷸런스 파라메디로 고용해 주세요 하면은 이건 좀 비현실적이다 이거죠. 그, 그리고 네. 요런 거 비슷한 게 옛날에 뭐 있었냐면은 어떤 유학원에선가 한번 하이웨이 테크니션이란 걸 광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그럼 뭐냐면, 이름도 생소하네요. 예, 근데 이제 유학원들은, 뭐 다들 이제 이득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만, 이제 대학교를 갔든 그 잡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지금 변호사님도 나도 처음 들은 얘기야, 이 얘기를. 잡이 없어, 잡이. 그 내가 그걸 네. 알아봤다고. 진짜로 알아봤는데, 몇 명 안 된대, 자리조차도. 음, 그러니까 뉴질랜드 이 전체예요. 네. 그린리스트 자체도 그냥 앉아서 그 손가락만 끄적대는 애들이 만든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때 막 전화가 엄청 왔었어. 그거 되냐고 안 되냐고. 한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경우 같아, 제가 볼 때. 아, 네. 예. 와,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예. 네.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조건이 비현실적인 경우. 왜 저희가 이제 음, 티어 1하고 2는 이제 뭐 직종만 일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추가 조건이 본다 그랬잖아요. 예. 조건이 비현실적인 경우가 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제가 그린리스트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서 컨트랙터 신분으로 IT 엔지니어로 고용됐을 경우에는 스트레이트 레지던스를 통해 가지고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세요. 하지만 추가 예. 조건은 시급이 91불 50센트 이상 받아야 되고요. 오, 예. 이럴 경우 주당 40시간을 치면은 연봉으로 19만 403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거는 뭐 IT면은 뭐 예를 들어 세계 각지의 예를 들어 뭐 실리콘밸리 유수의 회사들은 뭐 연봉 뭐 100만 불은 우습지 않느냐 이럴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뭐 뉴질랜드 오는 그런 사람들 제 케이스를 여러 번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예. 그 사과 회사 아니면 그 뭐 이제 그 뭐 그 빌게이츠가 있던 회사 그런 회사에 그 고용되는 경우는 진짜 몇십만 불 받죠. 우습게.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런 그 IT 회사, 그 실리콘밸리 회사 같은 경우고 뉴질랜드 IT 그렇지. 회사는 그렇게까지는 커버 못하죠. 예. 그게 이, 이런 회사들이 너무 좀 이제 연봉 상향 조정해놔가지고 그 그러니까 기준점이 너무 높아졌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쉽지 않죠. 네, 근데 스타트업으로 또 띄울 수도 있지. 스타트업 게 쉽지는 맞습니다. 않지. 네, 쉽지는 않지. 쉽지는 않은데 나올 수는 있지만 또 거기 스타트업으로 터져야 되고 내가 거기 근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죠. 그래서 이것도 그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랑 같은 맥락이잖아요. 먼저 하고 계셔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걸 그 맞는지 보는 거지. 그렇지. 예, 뭐 예. 후에 와가지고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힘들다. 이게 네, 그린리스트는 연락이 좀 오긴 오는데 저희도 이제 많이 우리 변호사님이랑 많이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네, 조금은 뭐랄까 좀 내가 좀 들이대야 돼. 뭔가를 시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요즘 저희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안전한 걸 원해. 이민에 있어서. 근데 맞습니다. 예. 변호사님이 보기에 그런 게 몇 개가 있을까요? 예, 이렇게 특히나 한국 사람인 경우에는 쉽지가 않아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제가 네, 그 진짜. 말씀드린 네, 예, 뭐 몇십만 불 받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 아니면 영국 시민권자, 영어가 그렇지. 네이티브인 사람들 바로 이제는 와가지고 그 100%그 캐패시티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네.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 이제 그 영어가 제2 외국어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와서 자기 기술이 있는 분들은 좀 도전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맞습니다. 한국에서 자기가 이제 핸디캡 이 영어도 있고 한데 너무 안전하게 하는 건 저는 어저께도 제가 이제 얘기 드렸지만 20대, 30대 초반이라면은 30대까지라면 영어가 좀 되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래서 와서 맞아요. 진짜 현실을 보고 하는 것도 뭐 이렇게 진짜 어드바이저 받고 이런 무슨 그런 코스가 있으면 그 코스를 가고 이런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영어가 항상 좀 딸리니까.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그 부족 직업군에 대해서 또 설명해 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어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정보로 우리 또 만날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오늘 이번 주도 예, 또 하여튼 11월 5일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저희대로 지금 제가 약속 잡고 11월 5일 날 한국에서 교대국에 만나는 걸로 한번 약속을 잡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오늘 회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